그런데 이 국회의원 선거구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공주부여청양인데 우리 지역구만 거의 유일하게 전국에서 드물게도 모두가 다 인구 감소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정진석 후보님께서 아까 모두 말씀에서 그렇게 요직을 거치면서 많은 국비를 가장 많이 끌어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우리 지역구가 이렇게 가장 인구 감소 지역으로 해당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어떤 일을 잘못했거나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국가 전체로 이런 어떤 저출산 대책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못된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지역 역시 방향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좀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때마다 힘 있는 정치인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 3선 때는 힘이 없으셨고 4선 때는 힘이 없으셨습니까? 5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6선이 되셔서 이때가 힘이 있어서 이걸 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조금 또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어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또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답변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공약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매니페스토 공약 실천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동안에 공약하신 것 중에 전혀 지키지 않으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노력을 좀 하는 것이 진정성이 있게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제2금강교 신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잘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19대 국회의원 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2금강교는 이것이 도시계획도로여서 국비투자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세종시 광역교통망 개선 대책에 포함을 시킴으로써 비로소 국비가 투자될 수 있는 그러한 신분으로 상승을 시켰기 때문에 바로 뒤에서 국회의원이 되신 정진석 후보께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2금강교 신설에 대해서 박수현의 원초적 공로도 분명하게 함께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제2금강교는 애초에 공주의 주통로이기 때문에 4차선이 반듯하게 돼야 되는데 이번에 아무리 유네스코 관련이 있다고는 하지만 인도도 없는 2차선으로 건설되는 것을 시민들은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진석 후보님께서 이 2차선으로 건설되게 된 이 경위 설명과 함께 그런 불편을 앞으로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말씀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진석 후보님 대단히 죄송하지만 아까 토론회 들어오기 전에 지역에서도 제가 말씀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이 민주당의 양국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그 내용을 잘 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민주당의 안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국민의힘과 대통령이 그런 말씀하신 걱정이 계셔서 그래서 민주당이 농민들에게 누더기법이라는 거센 비판을 받으면서도 그 의견을 수용하기 위해서 수정안을 만들었지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다 사주면 쌀을 누구나 다 농사를 짓기 때문에 생산량이 늘어나서 쌀값이 떨어진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생산량이 전년보다 3% 이상 늘면 그리고 가격이 지난 3년간 평균보다 5% 이하로 내려가면 이런 어떤 조건을 분명히 두어서 돈을 가지고 있는 기재부의 선택권을 너무나 넓혀준 것이죠. 그러니까 농민단체가 반발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거기에 논에 타작물을 재배할 때 지원하는 그런 제도도 분명히 넣어서 어떤 쌀 재배 면적이 더 늘지 않도록 한 안전장치를 다 마련했습니다. 대통령의 걱정을 다 담아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통과시켰는데도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실 때 그 이유를 보면 이 변화를 하나도 인식하지 못하시고 애초에 원안에 있던 민주당의 원안을 기준을 두고 또 말씀하시면서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그래서 이번 22대 국회가 시작이 되면 제발 진정성 있게 민주당이 낸 수정안의 양국관리법 개정안을 들여다보시고 서로 합의가 되면 저는 합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진석 의원님 그 임업직불금 하시느라고 애쓰신 거 제가 칭찬해 드립니다. 그런데 내용이 좀 달라요. 의원님께서는 임업직불금 제도를 정진석이 대표 발의해서 혼자 만든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이렇더군요. 농해수위 소위원회 회의록을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전문위원회 보고가. 정진석 의원님의 이 법률안에 대해서는 이 내용과 좀 차이가 있으므로 정확하게는 뭐 다른 내용입니다만 이것은 제외로 하고
그리고 민주당의 서삼석 의원과 윤재갑 의원 안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민주당의 두 분 의원 안은 임업이 가지는 공익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중심으로 직불금을 만들자는 것이었죠. 그런데 우리 그 정진석 의원님은 조건 분리 지역의 중심만 가지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상임위에서 통과할 때는 이 세 안을 전부 다 합해가지고 대안으로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가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다수 이 당은 민주당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직불금에 대해서 민주당이 반대했다면 그리고 민주당의 서삼석 윤재갑 의원이 그렇게 공익기능을 강화한 직불금 제도를 발의하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이것이 됐겠습니까? 정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만 혼자 이것을 다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런 회의록의 근거에 의하면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민주당도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인정해 주시죠. 예. 이제 제발 좀 전 정부 탓, 남 탓 좀 그만합시다. 이제 집권한 지 벌써 2년 넘어갑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겁니까? 지금 이 물가 폭등, 그다음에 쌀값 폭락 이런 것들이 문재인 정부 탓입니까? 도대체 언제 능력을 보여주실 거예요? 집권하셨으면 집권당답게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특별 재난지역 선포 국비 많이 가져왔다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안 줘도 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 지역의 피해가 컸고 농민과 시민의 피해가 컸기 때문에 그 고통의 대가로 법률에 의해서 주는 것이 특별 재난지역인 것입니다. 그것을 마치 안 줘도 되는데 시혜적으로 주신 것처럼 대통령이 특별히 이 지역을 사랑해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 말씀을 드리고 이제 집권당이면 그런 재해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예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부모님과 어르신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자식 세대와 손주, 손녀 세대는 민주당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정말 자식 키우고 청년 학교 다니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살기 힘들기 때문에 국민의 힘을 찍어서는 살지 못하겠다는 그 고통스러움 때문에 민주당도 부족하지만 민주당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과 손주, 손녀들이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데 부모님, 어르신 여러분,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했습니다. 이번 한 번만큼은 왜 그런지 돌아보시고 자식과 손주, 손녀의 부탁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